명쾌, 통쾌, 수은주,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사람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날입니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날이니까 한번 인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시죠. 네, 어디를 보고 여기 인사드리면 되나요? 저기 보시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손수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이번엔 정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여성 리더십센터 부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청년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의 뉴스인에 초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두 분에 대해서 격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은주 코너에 좀 젊은이의 시각으로 꼭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두 분 정치인이지만 사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소통을 해보고 네. 저는 기성세대의 대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은주의 뜻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수은주 뜻이 뭔지 아시죠? 그 온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그 수은주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코너 이름이 명쾌통쾌 수은주다. 네. 그러면 이 온도 차이를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청년들의 온도, 그것을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해석이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수은주라고 해서 이제 수은주입니다. 수은주라고 해서 수조와 은혜에 이제 한 글자씩 딴 것 같고요. 예. 특히 아까 저 온도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청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는 지금 사회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과 야당, 당이 정말 색깔이 다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좀 공통적인 청년으로서의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친한 친구 사이죠? 언니입니다. 제가 2살 더 많습니다. 아, 네, 친하게 지내는군 친구처럼. 네. 네. 언니 동생 사이. 예. 이하려는 확실히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은주는 저희가 생각은 수조와 은혜의 뉴스 주석 이렇게 해서 수은주 뉴스에 대한 코멘트, 젊은이들의 시각 이런 거고요. 자, 이 코너는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저희가 정해서 선택되지 못한 분한테는 미션 벌칙을 드려서 다음 주까지 그 벌칙을 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얘기하기 전에요. 두 분 이제 결혼 정년기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를 부모님들은 아마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테고 이상형이랄까요? 배우자상. 사실 어제 제가 딱 생일이었어요. 30번째 생일이었었는데 예. 이제 30이 딱 되니까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아니냐며.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남자, 어떤 이상형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 일이 특이하다 보니까 조금 이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능력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다른 것보다 이 삶을 살아가는 직업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 이것도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1번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1번 아니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 정은혜 씨는요? 네, 저도 요즘 들어 결혼의 압박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또 크리스천이라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같은 사람이 일단은 우선순위긴 한데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는 좀 내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20대 때는 이제 보이는 거에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외모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똑똑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오니까 거기에서는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내면의
있는 것들, 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또 리더를 섬길 줄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공개고 인상적인데요. 네. 방송용 멘트 아니죠? 아니 정말 너무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 많이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네. 결국에는 내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갑자기 두 분한테 여쭤본 이유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것인지 이인경 앵커가 먼저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앵커 나오십시오. 네, 남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담았다는 신인 가수 브로의 그런 남자, 이 공감과 논란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4월 첫째 주 디지털 종합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네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한 번 눈길만 주고 갔는데 말없이 원하던 선물을 안겨다주는 키가 크고 재벌 2세는 아니지만 연봉 6천인 남자. 이렇게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나열하는데요. 그런 남자가 왜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며 남성에게서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일부 여성들의 성향을 비꼽니다. 그런 남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우디로 가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 가사를 들은 여성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벨로체라는 여성 그룹이 그런 남자의 대응판, 패러디판인 그런 여자를 발표했는데요. 성형하지 않아도 볼륨감이 넘치는 그런 여자, 네가 롤 하고 싶을 때 소환사 협곡으로 같이 간 여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롤, 즉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같이 해준다는 말이고요. 성격 좋고 강남미인은 아니지만 건전한 일하면서 내조자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왜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남자에게서 똑같은 가사를 가져와서 여자 외모를 중시하고 순종적이길 바라는 남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왕자님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그런 여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전중이라는 게 함정. 네, 이렇게 김태희를 원하신다면 우크라이나로 가세요.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 대중문화에서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아마도 20, 30대 남자들은 한 번쯤은 겪었을 내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영심을 너무 부리고 조건만 따지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요즘 남자가 여자를 일단 비난하고 보는 내용이 많은데 녀석을 성적으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벨로체의 그런 여자를 듣고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발로차가 만들었다는 그런 여자란 노래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젊은 남녀가 각자의 연애관과 이 결혼관을 믿고는 요즘 세태를 힐난하는 분위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재밌는데요? 우크라이나로 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쁜 여자가 거기 예, 많다는. 거기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김태희 씨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 뭐 밭을 갈고 뭐 농사일을 하신다는 하지만 내전이라는 게 함정 네. 뭐 그런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노래. 이게 저 들었을 때 쭉 듣다 처음에는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들었는데 끝에 마지막이 굉장히 반전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런 예전에 그 변진섭 씨 희망사항인가? 희망사항.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또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남녀의 어떤 그런 희망 그런 거에 대해서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주 시대상을 반영하는 남녀의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이 워낙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기도 힘들고 뭐 취업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육아까지 다 힘들다 보니까 좀 이런 거가 어떤 이제 힘든 그 갈등 속에서 이제는
남자들도 여자들이 하는 직업 하는 세상이고 여자들도 남자들이 어떤 그런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양상이 조금 더 붉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 좀 네. 비난하는 꼬집는 그런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가창력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네.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사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도 들으면서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처음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씁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뭐 배우자라든지 이성을 바라볼 때에 어떤 그런 내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펙이라든지 정말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저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슬픔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연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녀라는 이제 뭐 일부 사이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남자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하고 막 그렇게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사실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네티즌 쪽에서나 이렇게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사람들이. 주변에도 사실 없어요. 주변에 없어요. 특히 결혼하는 친구들도 보면 네. 뭐 오랜 기간 아니면 1, 2년이라도 사귀고 나서 정말 진실되게 만나고 서로 사실 결혼은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도 잘 타협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 보면은 이런 경향이나 트렌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집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 혼수도 다 해야 되고 그 본인들이 버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시키고 나면 부모님들은 그다음에 맞아요. 노후 대책도 안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건 좀 문화도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당연히 부모님께서 지불을 해주셔야 된다든지, 혼수를 해주셔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저는 정은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벌어야죠. 예, 지금 열심히 벌고 계세요?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안 기대는 것을 원칙으로 목표로 하고 네, 있다. 하되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저는 부모님께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네. 노후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년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을 또 모셔야 하는 그게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선순환이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방송용 멘트 아니죠? 전 진심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제 남동생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굉장히 이제 어리고 그 일반 결혼 정년기에 비해서는 많이 어린데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거든요. 예. 그리고 같이 돈을 벌어서 같이 바닥부터 해 나가자 이런 이제 결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옆에서 응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또 하나 짚을 문제는 어르신분들은 사회적으로는 너무 로맨스가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물질만 따지냐 하지만 젊은이들이. 청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거는 절대 저희가 또 간과하지 어떤 말아야 될 것 건가요, 그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도 어렵고 그런 그렇죠. 건가요? 사실 이제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연봉 좀 3천 거의 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산다고 해도 서울에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억이요? 서울 살려고 하면 살려고요? 네, 살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또 들고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어느 정도 집을 사서 간다라고 옛날만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년 동안 모아도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남녀 갈등 구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성세대 대표로 나왔으니까 제가 기성세대를 네. 변론하자면 그러면 옛날에는 다 쉬웠느냐?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물론 취업은 지금보다 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국민소득도 낮았고 그리고 집 사기 그때도 어려웠고 그래도요. 희망사항 아까 말씀하셨죠. 변진섭 희망사항. 제가 아까 그 노래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고 뭐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고 이런 뭐 외모라든가 성격 이런 얘기가 나오지
거기 재력이라든가 뭐 집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그게 그렇죠. 1992년인가 노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변한 게 아닌가. 그걸 그냥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제가 기성세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환경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개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닥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려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도 돈을 모으고 적금을 하면 집을 20평, 사고. 30평 내 집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뭐 20평이다 이렇게 집을 시작하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자녀를 낳아서 또 키우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요즘은 또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청년 정책이나 우리 당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어떤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주는 것, 스펙을 초월하는 것,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고졸 이제 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희망 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스펙을 초월해서 사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청년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두 분 말씀 네. 들어보니까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는 그 공감이 됐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시간이 여기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두 분 뭐 위협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선택은 있습니다. 선택을 누가 해주실 거냐 하면요. 저희 아까 브리핑을 해준 우리 뉴스인의 이인경 앵커가 극히 주관적인 기분을 가지고 선택을 오늘 해주실 겁니다. 자, 이 앵커 나오십시오. 네, 오늘 수원주 첫 순서였는데 우리 손수조 위원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희망상 노래를 불러주셔서 사실 손수조 위원 쪽으로 약간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의 선택은 이 역전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의 사다리가 사라진 이 사회의 맥을 짚어주신 정은혜 위원입니다. 저희 선택을 정은혜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벌칙을 받아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다리가 희망사항을 네. 노래를 눌렀어요. 사다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 노래를 부르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다 아주 좋았고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냥 누구도 알 수 없는 본인의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자, 벌칙은 저희가 이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벌칙입니다. 뭐냐면요. 두 분이 지금 여야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당 대표와 셀카 찍기. 당 대표와 그럼 셀카. 저희 황우여 대표님과 그렇죠. 황우여 대표님 여기는 셀카를 찍도록. 두 분이나 되네요. 선택지가. 아, 예, 같이 찍으면 더 그러네요. 좋고 세 분이 같이 찍으면 더 좋고요. 그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 통쾌 수은주 새누리당 손수조 청년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은혜 청년위원과 오늘의 세태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시간도 드리고 더 시청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